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사육신으로 헌창되기도 했던 김문기의 딸과 그녀의 시어머니 설씨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김문기와 그의 사위 이번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일 계유 5번째 기사 1450년면 경태 1년 사간원에서 세자 좌참군으로 입원을 제수한 것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육조의 난관을 임기가 차면 서용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형조 정락 남일은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도 겸임상의원의 자격으로서 북령부 판관으로 천직되었으며 시와하는 신하는 임금의 좌우에 친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입원으로서 세자 좌참군으로 삼았으나 이번의 아비 이효경은 악질이 있으므로 근시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이를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김문기는 정종 1년인 1399년에 현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인 경상도 옥주 이산현 백지리에서 아버지 김관과 어머니 옥촌육씨 육중의 딸 사이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생원시에 급제했으며 세종 8년인 1426년에 식년시 문과에 병과 유기로 급제하였으나 부친상을 치르는 3년 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예문관 검열, 병조참회, 형조참판 등을 역임했습니다. 1455년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공조판서 겸 삼군도짐으로 있으면서 단종복위운동을 추진하려다 1456년 김질, 정창손 등이 밀고하여 발각되어 그의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이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으로 그의 부인 김봉비와 딸 김종사는 노비가 되어 당시 도절제사였던 유수와 사원부 대사원이었던 최양에게 하사되었습니다. 나중에 단종에게 충절을 바친 3명의 중신인 삼중신으로 인정받았으며 영조 7년인 1731년에 복권되었는데 정조 2년인 1778년에 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무튼 실록으로 돌아오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참군은 근시하는 사람이 아니며 아비가 비록 병이 있더라도 아들이 쓸만하면 이를 임용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냐고 했습니다. 이에 사관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왕에게 가하는데 이번에 어미설씨는 판사 설존의 딸인데 항상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였으며 남편과 서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그의 종인 불로와 간통하고 또 이웃집 선비인 김한과 매서인 순평군 이군생과도 간통을 했는데 만약 임신하면 반드시 그 남편에게 동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집이 어배동 길옆 냇가에 있었는데 날씨가 더울 때면 어둠을 이용해 계집종 하나를 거느리고 남몰래 가서 냇물에 목욕하다 음욕을 행해 사람들이 어배동 사족의 자녀라고 말했답니다. 또한 지호란 사람이 이 동네에 거주했는데 그의 딸은 별시위 박근생의 아내로 집에 있을 때이면 동복형제와 간음했는데 동복형제는 셋으로 지달한 지게한 지종한이었습니다. 김문기와 이효경은 사돈지간으로 이효경은 이성계의 이복동생인 의연백 이화의 손자인데 김문기가 함길도 관찰사로 승진하고 사위 이번이 좌참군으로 임명되자 사간원에서 소문을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다시 생각해 달라는 주장으로 집안에 관련된 시중에 좋지 않은 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김문기는 김종서와 대립하던 인물로 문종이 죽기 직전 어린 세자를 보필해 달라는 유언을 들은 고명 대신이었는데 김종서 세력들에 의해 사원부 사간원 양사가 김문기를 탄핵한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조정해 심기 위한 작업들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왕의 신임을 받던 김문기를 흠집내기 위해 시중에 떠돌던 소문을 왕에게 올린 것이죠. 13살 난 단종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자 아비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다고 사원부 장령이 대답을 했는데 왕은 아비가 중풍이라고 벼슬을 내리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원 조정서가 소문들을 발설한 것인데 사간원이 올린 상소문은 이랬습니다. 이번에 어미설씨는 판사 설존의 딸입니다. 얼굴이 예쁘지만 중풍으로 남편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일찍이 집안 종과 간통하고 이웃산의 김한과 제보인 순평군 이군생과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곧바로 그 남편과 억지로 동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집이 어배동 부근이었는데 길 옆 냇가가 있어 날씨가 더울 때면 어둠을 이용해 계집종 하나를 거느리고 냇물에서 목욕을 하며 사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어배동 양반가의 음탕한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풍이 걸린 김문기와 사돈 사이인 이효경은 한겨울에도 가벼운 옷 한 벌만 입고 버선도 벗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내 설씨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효경은 힘으로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아내와 간통을 행한 불로라는 종의 만것만을 부수었습니다. 상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란 근거는 없지만 중풍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이효경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불로라는 중의 만것만을 부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실록의 기록들은 사관이 이효경과 김문기의 집안에 얽힌 좋지 않은 여러 추문들을 모두 적어놓은 것인데 이번이 의처증에 심해 장인과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튼 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두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인데 중풍에 걸린 이효경은 의안대군 이화의 손자이며 이화는 태조의 서울 형제입니다. 이효경의 부인은 순창 설씨인데 실록이 사실이라면 음란한 여인으로 남편을 배신하고 여동생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이웃집 사내와도 그런 관계였으며 집안의 종들과도 간통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효경의 아들 이번이 김문기의 딸에게 장가를 갔는데 이번은 아내를 의심하는 병이 심해 자기 마누라가 이웃에 사는 임준경이란 자와 간통을 한다고 사원부에 고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문기의 사회인 이번의 아내도 좋지 못한 소문이 도성 안팎에 파다한데 그녀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음란한 여인으로 이번은 평소 사내로서 바람기 많은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아내는 이웃에 사는 임준경이란 자가 음경이 크다는 말을 여종에게 듣고 그를 직접 찾아가 간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준경의 그것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 같은 마을에 사는 판종부시사 황보공 전 녹사 황인원의 딸과 패거리를 지어 임준경과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녀 둘은 모두 처녀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황후 무력 사통하는 자와 몰래 백악산 기슭 으슥한 곳에 모여 희롱하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웃사람 우개손의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다가 김씨의 후원을 굽어보니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안고 숲 사이에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자세히 보니 바로 이번의 아내와 임준경이란 자였는데 이번은 어미의 집에 돌아간다고 말하고 밤이 되어 돌아오니 김문기의 딸이 임준경과 같이 누워있어 바로 들어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자 오히려 많은 여종들이 이번을 막아 종들에게 매를 맞을 지경이 되고 말았고 분한 이번이 관청에 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부에서 모녀의 음란행실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김문기와 이번이 승진에 포함되고 김문기의 친척인 박중님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대사원이라 대관들이 나선 것입니다. 백악산은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의 옛 이름으로 그 산 아래 김문기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위 이번은 장인 김문기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웃사내와 산 중턱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그 집의 종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주인을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직접 아내를 벌해달라고 사원부에 고소를 했고 그래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사헌부 수장으로 김문기의 친척이 임명돼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신의 사위가 임준경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간통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사위는 평소에도 의처증이 심해 종종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혐의를 받고 편안히 임금을 보필할 수 없으니 사직하려 하옵니다. 김문기는 탄핵하는 상소들이 올라가자 보름 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위에 김문기의 답변으로 보아 사헌부 고소 사실은 확실한 듯한데 단종은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은 김문기의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단종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김문기에 대해 성품이 욕심이 많은 인물이고 황보인에게 아부를 하여 관직이 높았다고 악평을 한 사람으로 소문들의 사관의 악감정까지 실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 가운데 단종실록은 그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실록으로 실록에 참가한 편찬자들 이름이 전혀 없고 표지는 단종실록이지만 본문은 모두 노산군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양대군을 모두 세조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노산군일기를 열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세종실록에도 사관에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실록을 비로소 찬술했는데 호후와 김조, 박중림, 이계전, 정창선 등은 연대를 나누고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는 총재 감수를 했는데 간혹 사관들이 먹으러 사초의 글자를 지우고 고쳐 쓴 것도 있었다. 사관원에서 의금부에 국문화기를 청해 옥사가 갖추어졌지만 개유정난 이후 대사면으로 석방되었는데 김문기는 사람들에게 요즘 철퇴가 왔다 갔다 하더니 딸의 죄가 얼음같이 풀렸다고 자랑했답니다.
한편 김문기의 후손인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 재임 시절 김문기를 무리하게 사육신에 끼워 넣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문기는 계유정난 관련 인물로 민신, 조국관과 함께 장릉배식록의 삼중신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육신의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선도 공식적으로 김문기의 공을 인정했고 사료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문기를 사육신에 헌창했습니다. 그러다 1982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 합의사항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복잡해졌고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초의 6인에서 변함이 없다고 1982년 합의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김문기는 사육신 명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공원에선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의 부인인 김봉비는 선선 김씨 김효정의 딸인데 김효정은 식년시 문과의 동진사 15위로 급제한 뒤 1427년 중시문과의 을과 2등 6위로 급제하여 대제학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는 김문기가 거열형으로 죽은 후 딸과 함께 노비가 되어 계유정난의 공신들에게 하사되었는데 실록에 나온 당시 하사된 주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7일 갑술 4번째 기사 1456년명 경태 7년 의금부의 난신에 연도된 분야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 김승규의 아내 내은비, 딸 내은금, 첩의 딸 한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성산문의 아내 차산, 딸 효, 이승로의 누이 작은아지는 문성 부원군 박종우에게, 김문기의 딸 종산, 최득지의 첩지장비는 대사원 최항에게, 이말생의 아내 관저, 딸 경비, 김문기의 아내 봉비는 도절제사 유수에게, 조순생의 아내 가질비, 김선지의 아내 내은이, 딸 가야지는 전 부서직 이문가에게, 조청로의 어미 덕경, 아내 노비, 최득지의 아내 막덕, 이열로의 첩의 딸 이생은 좌의정 한학에게, 이의기의 아내 설비, 딸 가구시, 말비, 막금, 성삼고의 아내 사금 및 한 살 된 딸은 우찬성 정창손에게, 최면의 누이 선비, 조원기의 아내 소사, 딸 요무는 병조 판서 신숙주에게, 오직의 아내 오대, 김현석의 아내 영금은 이조 판서 권남에게, 이소동의 아내 천비, 이공의 아내 동이, 심상좌의 아내 미비을게, 딸 계금은 계양군 이증에게, 이담의 아내 소사, 박기년의 아내 무작치, 이호의 딸 평동, 이의기의 누이 효전은 익형군 이관에게, 성삼성의 아내 명수, 정효강의 아내 효도, 딸 삼비는 병조 참판 홍달손에게, 박계우의 아내 소비, 김승벽의 아내 효인은 예조 참판 홍유성에게, 유성원의 아내 미치, 딸 백대, 이명민의 아내 맹비는 좌승지 한명에게, 식비의 딸 귀비, 귀장, 귀금, 소금비, 유흥부의 아내 약비는 예비시 은권발에게,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내와 딸 등이 노비로 하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김문기의 딸 종사는 노비가 된 후에도 음행을 계속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사육신으로 헌창되기도 했던 김문기의 딸과 그녀의 시어머니 설씨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천하막장 유은지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